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t no fire brigade. Help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There'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고대 근동의 역사와 구약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의 시대, 족장 시대,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원역사를 했는데 사실 원역사는 레오노드 같은 보수적인 학자들도 이 본인의 이스라엘 역사라는 책에서 아예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책을 쓰는데 언급을 안 했다는 거는 그 학자가 그 역사를 안 보는 거죠. 우선 뭐 증명할 수 없고 설득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건너뛰고 역사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족장시대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건 역사다 이게 말하기 힘든 거죠. 신화의 시대. 근데 신화라는 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허구고 거짓말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은 족장시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석비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BC 1220년경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는 메르네타 석비라는 거예요. 메르네타. 이집트 19왕조 람세스 2세의 아들, 그 다음 파라오죠. 이 사람이 메르네타인데, 이 메르네타가 나일강 삼각주에 그때 리비아 침략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침략군을 쳐부수고 그리고 나서 세운 비석이에요. 근데 이 비석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비석을 세워놓고 이 안에 내용이 그러니까 파라오가 승리자고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걸 하려고 한 거죠. 승전의 기록을. 그러면서 여기에 파라오가 정복한 도시들 당시 고대 가나안에 있었던 실제 도시들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파라오가 정벌한 도시라고. 근데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제외한 그 이외의 문헌 자료, 유적에서 유일하게 나와 있는 가장 연대가 빠른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거 명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BC 1220년 경에는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13세기 초에는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을 공부할 때 출애굽이 19왕조냐 18왕조냐 그거 가지고 논쟁을 막 하거든요. 그럼 200년 차이가 나요. 200년. BC 1400년 되냐 1200년 되냐 200년 정도 차이를 두고 논쟁을 막 하는데 둘 다 이거를 가지고 이걸 근거로 자기들이 맞다고 얘기를 해요. 가령 이집트 19왕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 말하는 사람들은 출애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름이 여기 나온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이 있으니까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19왕조 때. 왜냐면 19왕조 때 거의 람세스나 메르네타 때 출애굽한 거거든요. 출애굽하자마자 정벌하고 이름 쓴 거지 이렇게. 그런데 18왕조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름이 1220년경에 쓰여진 게 나왔다고 해서 그때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도시국가가 형성되는데 그렇게 금방 형성돼요?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형성되는 건데 이스라엘은 최소한 1220년경 석배에 있다는 거는 100년, 2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거기 있었다는 거지. 어떻게 1220년에 발견됐다고 해갖고 이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18왕조.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최소한 1220년 경에는 이스라엘이 국가의 형태로, 도시국가의 형태로 가나안에 있었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사실 그 일반 세계사 같은 책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할 때 1220년부터 기록하는 게 많아요. 자료가 1220년에 나왔으니까 이때부터 시작하는 걸로 보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이상한 거죠. 가령 저번에 족장시대 얘기할 때 이미 마리문서, 누지문서 기억나세요? 마리문서, 누지문서 얘기하면서 그 문서들을 통해서 족장시대의 이야기가 생활상들이 그냥 허구가 아니라 혹은 이스라엘 왕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중기청동기 때 배경으로 했다는 걸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족장시대까지는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이 메르네트 석비를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실제 존재 있었던 역사로 보고 기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족장 시대부터 역사를 보는 거죠. 족장 시대부터. 그럼 족장 시대가 과연 언제부터 시작일까? 이제 그게 또 논쟁이 될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시작일까? 사실은 그 설이 많은데 크게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출애굽이 언제냐와 관련이 돼요. 출애굽이 언제냐? 이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 그러니까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 등장하는 그 왕국 시대는 그것도 이견이 있긴 있지만 실존 인물, 다윗이라는 솔로몬이라는 실존 인물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왕국이 있었다는 거는 이견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대가 거의 뭐 왕국 시대에 가면은 거의 의심을 안 한다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사사 시대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사 시대부터. 사사 시대 논쟁이 있고 그 앞에 가나안 정복기 그리고 가장 치열한 건 이제 출애굽 관련된 이스라엘이 과연 애굽에 언제 내려갔고 몇 년을 머물렀고 출애굽을 언제 했는가 그게 논쟁이 많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족장 4명이 가나안에 있었던 시기가 언제냐 이 차이가 수백 년 되거든요. 차이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경을 좀 근거로 해서 보는 관점이 있고 하나는 고고학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보는 관점들이 있어요. 물론 두 개 다 아주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을 관점을 보는 것도 고고학적 근거들이 있고 또 고고학적 근거를 가지고 고고학적의 방점을 찍고 보는 것도 성경의 근거가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없진 않아요. 오늘은 그냥 성경을 근거로 한 학설, 성경에 더 방점을 찍고 고고학적인 기록도 거기에 맞춰져 있는 학설. 그러니까 출애굽이 15세기, BC 15세기경에 있었다는 18왕조 때 있었다는 그걸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걸 갖고 근거를 했을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구절들이 이 두 구절이에요. 뭐냐면 첫 번째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거는 성경만 보면 알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을 맞춰가지고 봤을 때 BC 970년경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왕이 된 해에 대해서는 제위 기간 BC 970년. 근데 앞에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이 건축을 언제 시작했어요? 왕이 된 지 4년 때. 왕이 된 지 4년 되는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966년에 성전을 건축한 거죠. 근데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80년. 그러면 966 더하기 480 하면 그 근거가 하나 있고 그럼 출애굽은 BC 1446년이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거 이렇게만 보면 너무 단순하잖아. 이게 맞아?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480을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야. 이게 보는 거예요. 상징으로. 480을. 12 완전수 곱하기 또 4 완전수. 동서남북. 근데 이렇게 말하고 성경 보죠? 그러면 성경은 하나도 볼 게 없어요. 다 상징이야, 다 상징. 7도 완전수, 10도 완전수, 12도 완전수. 그러니까 이 완전수라는 거는 이런 개념은 시편이라든가 시라든가 아니면 묵시서라든가 그런 데서나 보는 거지. 역사 기록이라든가 성경도 워낙 종류가 많고 장르가 많잖아요. 근데 모든 장르를 다 상징으로 보는 건 아니라고요. 12 나오면은 다 12는 무조건 상징이야. 그렇게 보거든. 12는 완전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0이 나오면 무조건 상징이래요. 이렇게 볼 수 없죠. 근데 밑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나오죠. 430년. 그러면 출애굽 한 지가 480년 됐고 그리고 출애굽 하기 전 애굽에 머문 기간이 430년이잖아. 그러면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온 게 몇 년이 되는 거예요? 1446 플러스 430 하면 1876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연도에 야곱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에 내려온 거죠. 이미 요셉은 총리로 있었고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거 하는 날이 아니니까 이거는 다음 주에 정확하게 왜 이러는지 얘기하고 대충 이 정도로.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온 연도 1870년 했잖아요. 근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예요. 130세.
그럼 야곱이 태어난 해가 몇 해겠어요? 100살 더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나이라든가 이런 거 계산했을 때 아브라함은 출생이 2166년 경에 출생했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건 75세니까 2091년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나왔으니까 2066년이고, 야곱은 이삭이 60세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이고, 이런 식으로 연대가 어느 정도 보고, 그럼 진짜로 고대 근동 때의 역사와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일리가 있는 거냐,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216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곱이 죽을 때까지가 1859년이잖아요. 이 기간은 중기청동기예요. 중기청동. 아브라함은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기간이고, 근데 야곱까지 가면 또 시간이 벌써 한참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중기에서 후반으로 또 탁 넘어가는 그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족장 시대는 청동기인데 중기청동기다. 그러면 중기청동기 때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팔레스타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메르죠. 메소포타미아. 지도 한번 봐보세요. 메소포타미아가 이제 최초의 문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최초의 문명입니다. 한 7,000년 전부터 있었지만 여기에 수메르인들이 등장하면서 문명 사회를 시작한 건 한 BC 3,000년경. 이제 3,000년경. 지도 보면 밑에는 수메르라고 되어 있고 위에는 아카드라고 되어 있죠. 수메르와 아카드가 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보는 거예요. 근데 수메르가 전성기일 때는 아카드는 없을 때야, 지금 아직. 근데 나중에 아카드가 들어오면서 이제 수메르까지 점령해 버리는 거죠. 옆에 엘람은 아예 다른 족속이에요. 다른 족속. 아카드와 수메르는 셈족, 다 셈족이고, 셈족은 이스라엘과 같은 족속이에요. 셈족. 엘람은 계속해서 이 셈족들의 적이에요. 적. 수메르 문명의 큰 중요한 도시들이 밑에 보이는 에리드, 우루, 우르쿠, 라가시, 니프루, 키시, 이런 도시들이거든요. 이 도시들이 수메르 문명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파라오라고 그러잖아요. 파라오. 그 수메르에서 수메르 도시들이 왕을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엔 혹은 루갈이라고 해요. 엔이나 루갈. 그리고 총독은 엔시라고 해요. 디테일하게 분류가 가능한데 그냥 쉽게 보자면 엔하고 루갈이 왕이에요. 왕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그리고 총독을 엔시라고 부르고. 이거는 우리나라 신라도 마찬가지지. 신라도 왕이라는 명칭, 이 말을 쓴 거는 누구죠? 지증왕 때인가? 아마 그때부터인가요?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뭐 마립간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명칭으로 불렀죠. 왕이라는 명칭이. 마찬가지예요. N은 루갈이 왕이고 NC가 총독. 근데 수메르의 왕은, 처음의 왕은 조금 달랐어요. 한 3,000년부터 왕의 형태가 있었는데 그 왕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군주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왕으로서 다 통솔해가지고 외부의 세력을 물어쳐요. 그리고 평화시대가 오면 다시 소시민으로 돌아가. 그런 왕. 마치 성경의 사사시대와 비슷해요. 사사들이 왕은 아니죠. 삼손이 왕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딱 리더가 돼갖고 싸운다고요. 기드온이 왕은 아니에요. 리더긴 리더인데 지파의 큰 리더긴 하지만 왕은 아니라고요. 달라요, 왕하고는. 그러다가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세습적인 이제 왕정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앞에 보이는 이게 수메르 왕 계보라는 거예요. 돌이죠, 돌. 돌인데 그 돌의 쇠기 문자로 빽빽하게 사각으로 다 글씨가 써 있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 수메르 왕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왕들과 통치 연도. 근데 통치 연도가 허무맹랑해요. 도저히 이거는 뭐 수천 년, 수만 년 그러니까 통치 연도가. 성경하고 얼핏 비슷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과 비교하면 성경은 완전 다른 거지. 성경도 사람들이 홍수 전에 보면 이 삶의 길이가 되게 길잖아요. 수백 년이잖아요. 수백 년. 근데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이런 연대 기록들을 보면은 수백 년이 아니고 수천 년이야. 수천 년. 오히려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는 굉장히 짧은 거야. 근데 이 수메르 왕 계보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왕권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후 에리두에 왕권이 있었다.
자, 에리두에. 지도 한번 보시면 에리두가 나올 거예요. 에리두. 에리두가 어디냐면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아주 밑에 하단에 에리두.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에 나오는 전설의 도시 같은 곳이에요. 에리두가. 그러면서 수메르 왕명표 1번 있죠. 1번에 보면은 에타나, 엠멘 바라게시, 메스키아, 가시르, 두무지, 길가메시, 루갈랄, 레문드 막 나오잖아 이름이요. 이 사람들은 거의 전설의 인물이에요. 전설의 인물.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러면서 이 에타나 때 수메르에서 지금과 같은 왕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수메르 도시국가들을 정벌해서 이 사람이 왕을 되려고 하는 이렇게 이 에타나. 이 사람이 키시 왕이에요. 키시 왕. 이때 수메르는 도시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우린 똑같은 수메르인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수메르라고 딱 보고 있지만 키시라는 성에 있던 사람들과 라가시 혹은 뭐 우르쿠 다 다른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르쿠 1왕조, 우르쿠 2왕조 있고요. 키시 1왕조, 키시 2왕조 있고 막 그래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같은 수메르를 보지만 이 사람들은 다 다르게 본다고요. 다르게. 우리가 백제, 신라, 고구려 다 우리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서로 같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생각 안 했어요. 지금 와서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거지.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서로 우리 같은 민족이야 그렇게 안 봤다고요. 일본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는 번과 번이 서로 같은 하나의 일본을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서로 다르지. 서로 적이지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는 키시에서 그러니까 주도가 되면서 키시의 에타나 같은 사람 그리고 에멘게레시 이런 사람이 나온단 바라게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우르쿠에서도 이제 강자가 나오면서 초기에는 키시와 우르쿠가 막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면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키시와 우르쿠가 그렇게 오래된 도시인 거예요. 수메르에 아주 그 위에 있던 더 오래된 도시는 에리두가 있고 키시와 우르쿠. 그러면서 결국은 우르쿠에 와서 누가 나오냐면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르쿠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에요. 우르쿠의 전설적인 왕이에요. 그 사람을 배경으로 해갖고 쓴 거거든. 이 길가메시. 아주 전설적인 왕. 이 이후에 우르쿠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 도시국가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항상 길가메시를 생각하면서 본인들이 이런 뭐 독립운동이라든가 투쟁을 하는 거예요. 길가메시는 그렇게 영웅적인 사람인데 이 길가메시가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약 100여 년간 전설의 왕들의 시대가 오거든요. 그런데 이 수메르가 엘람한테 지배를 받아요. 엘람한테. 길가메시 같은 영웅들이 등장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어떤 국가에 어떤 사회에 영웅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영웅. 미국에 영웅이 많잖아요. 아이언맨도 있고 헐크도 있고 토르도 있고. 그러면 그 사회가 되게 부러운 사회예요? 영웅이 많은 사회면 되게 부러운 사회 같아요? 혹시? 엄청난 영웅들이 많은 사회. 아이언맨도 있고 진짜. 아이언맨만 있어요 지금. DC에서 슈퍼맨도 지금 나오고 배트맨도 나오고 이런. 근데 영웅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사회가 혼란하기 때문에 영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나 김시민 같은 장군들이 있는 게 되게 자랑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없었으면 더 좋았겠죠. 왜냐면 임진왜란이 없었으니까. 임진왜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 같은 영웅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전쟁이 없었으면요. 이순신 장군은 아마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좋은 시대인가? 영웅은 사회가 혼란하고 어려울 때 나오는 거예요. 영웅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평화로운 시대에는 영웅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영웅이 없는 시대에 살아야지. 영웅이 많은 시대, 그거는 절대 좋은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전설적인 인물들 사망오제 한번 얘기했었는데 근데 그 오제 중에서 중국이 가장 태평한 시대를 유교 국가들처럼 뭐라고 하면 요순 시대라고 해요. 요순 시대. 지금은 요순 시대다. 유교 국가에서는 다 그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시대 내내 세종대왕의 시대가 지금이 요순 시대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 나라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시 있던 시대예요. 그 사람들이 사망 오제 중에 마지막 2명 아니에요. 요임금, 순임금이. 근데 요임금이 이 사람들은 전설의 시대니까 요임금 중국 상무사에 나오는 거예요. 요임금이 백성들이 잘 살고 있나
밖에 한번 나가봤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지금 어떠냐 사는 게 물어보니까 지금은 막 요임금을 찾아가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정치를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하니까 요임금 되게 실망했어요. 아, 근데 다시 좀 내려가다가 어떤 노인이 있어. 나중에 그 노인한테 지금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아, 임금이 덕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내가 잘 사는데 임금이 누구냐. 아예 모르는 거야. 관심이 없어요. 그래 그때서야 이 요임금이 아 지금이 태평 시대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때 이 노인이 부른 노래가 이거거든요. 격양가. 내용이 뭐냐면 해 뜨면 밭에 나가 일하고 해지면 집에 들어와 쉬고 우물 파서 물 마시고 농사 져서 밥 먹으니 임금의 덕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냥 임금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 있죠. 본인이 정치를 잘해갖고 세상을 좋게 만들었으면 우리 왕을 막 칭찬해야 되는데 요임금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야. 요임금이 왔을 때 아직도 임금의 정치, 임금의 덕에 매달려갖고 사회가 잘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시대는 행복한 시대가 아니에요. 태평성대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지금 정치인이 누구야? 관심도 없고 모르고 그런데 그냥 잘 살고 평화로운 시대. 이런 시대가 이제 잘 사는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영웅이 없는 시대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길가메시 같은 영웅이 등장했다는 거는 수메르가 그만큼 혼란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결국은 진짜로 이런 영웅 시대가 100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람한테 점령을 당한단 말이에요. 엘람한테. 아까 지도 봤잖아요. 엘람 지도. 점령을 당했어요. 근데 결국 엘람이 나왔지만 마지막에 루갈랄 레문도 나오죠. 이 사람이 사실은 이 해방의 영웅이에요. 엘람의 지배를 약 100년간 봤거든요. 100년? 100년간 봤는데 이 사람이 수메르 국가들을 연합시켜갖고 다 수메르니까 어차피 셈족이니까. 근데 엘람은 완전히 다른族쪽이잖아요. 근데 이민족의 신을 받았으니까 다 연합을 해갖고 몰아내고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영웅이죠. 이 사람이 영웅이에요. 그런데 이 루갈랄 레문드가 죽은 다음에 수메르 도시 국가들이 또 다시 자기들끼리 또 막 경쟁하면서 200년간 패권 싸움이 시작이 돼요. 200년간. 그러니까 처음에는 키시와 우르크를 중심으로 했죠. 근데 이제 우르크에서 길가메시가 등장하면서 영웅들의 시대가 100년이 돼요. 근데 엘람이 점령하면서 100년간 지배를 당하는데 아다보시의 루갈랄 레문드가 나오면서 다시 해방이 됐지만 다시 도시국가 죽은 다음에 도시국가들 간에 또 패권 싸움이 막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주요한 도시가 라가시와 운마라는 도시예요. 라가시와 운마. 그래서 라가시와 운마가 막 싸움하면서 둘이서 경쟁만 하는 게 아니고 평화 조약도 맺기도 해. 평화롭게 살자 해서 평화 조약을 맺기도 해요. 그 중에 이 앞에 보이는 독수리 기념비라는 게 그러면서 이제 라가시 같은 경우는 에안나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수메르의 종주권을 갖게 되죠. 에안나툼의 아들이 우르카키나인데 우르카키나는 굉장히 좋은 왕이에요. 백성들이 싸움하고 그런 걸 싫어하고 아버지가 너무 전쟁만 하고 하니까 싫어서 평화롭게 하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 사람은 자기는 평화롭게 살고 싶지만 다른 나라 왕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공자가 지금 중국에서 되게 숭상받고 있고 유교에서 그렇게 받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공자가 살던 시대에 공자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하나도. 그리고 유교 자체가 인정받지 못했어요. 유교 자체가. 춘추 전국시대 때는 유교라는 건 인정받지 못하고 법과 사상이 인정받았지. 근데 나중에 왕권이 등장하고 한나라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는 다시 유교가 인정받는 거죠. 왜? 유교는 평화로운 시대 때, 안정적인 시대 때 나라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나라를 이 군주와 신하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런 걸 가지고 춘과 효의 개념을 가지고 안정적인 나라를 이끌어갈 때는 필요하지만 혼란한 시기 서로 막 싸우고 그리고 투쟁하고 온갖 음모가 판치는 세상에서는 유교 윤리가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데 인과 예로만 정치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무시당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어떤 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근데 지금 이 왕이 그러는 거예요. 우르카키나가 그런 거예요. 결국 그의 라이벌이었던 운마의 루갈 작시기가 딱 이걸 기회를 봐갖고 결국은 다 멸망시키고 다 빼앗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루갈약스기는 굉장히 호전적이고 잔인했던 왕으로 유명해요. 그런데 이 잔인한 왕도 결국은 아카드의 사르곤 대제가 등장하면서 목에 멍에를 메고 니프르의 엘린시저까지 끌려가서 최후를 당하는 일을 당하죠. 그래서 마지막 승자는 누구예요? 아카드의 사르곤이에요. 아카드의 사르곤. 이 사람이 사르곤 대제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수메르를 전체 이 메소포타미아를 거의 통일했던 셈족으로서 최초로, 그러니까 대제국을 이룩한 아주 셈족의 마음에서는 이 사르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죠. 그래서 나중에 한참 후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 신바벨론, 그리고 아시리아의 왕들. 우리는 성경에 그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게 아시리아고 남유다 멸망시키는 게 바벨론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사르곤의 후예라고 했어요. 사르곤의 후예.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르곤을 셈족의 아주 훌륭한 왕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손자 나람신이라고 나오죠. 나람신 때 가면은 나람신도 굉장히 정치를 잘해갖고 그 할아버지 때만큼 영토를 지키면서 번영해요. 36년간 통치를 하죠. 36년간. 사르곤은 55년간. 그러니까 왕은 우선 오래 살아야 돼요. 정치를 오래 해야 돼.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나라가 안정돼요. 왕이 금방 죽거나 어리면은 혼란이 와요, 분명히. 근데 왕과 신하들이 경쟁도 많이 하잖아. 근데 항상 왕이 오랫동안 통치를 하면은 결국은 왕권이 강해져요. 보면은. 근데 왕이 일찍 죽으면 나라가 이제 쇠약해지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르곤이나 나람신은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아카드도 망해요. 점령을 당해요. 누구한테? 이민족한테. 구티움족이라는 족속한테 침략을 당해서 칼리샤르 때 망하죠. 그런데 이때 되게 영웅적인 사람이 등장해요. 이 구데아라는 사람이에요. 구데아는 당시 라가시의 총독이에요. 총독. 왕이 아니고. 왜냐면 이때는 이미 아카드가 다 점령했잖아요. 도시국가를. 그래서 하나의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총독으로 파견해가지고 도시를 지키게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티움이 오면서 다 점령을 했어요. 그때 라가시의 총독이었던 구데아가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카드인들이 볼 때는 배신자일 수도 있어. 왜냐면 이 사람은 바로 구티움과 협상을 하거든요. 협상을 하고 구티움을 인정하고 하면서 자기의 라가시 시민들을 다 살려요. 다른 데는 구티움이 들어와갖고 다 죽이고 살육하고 그런 현장이었는데, 라가시만은 이 총독이었던 구데아가 발빠르게 대처하고 협상하고 함으로써 라가시의 도시민들이 거의 다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번영을 누려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구데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구세주죠. 그래서 라가시 유적을 보니까 다른 왕들은 없는데 구데아를 조각한 조각상들, 앞에 보이는 이게 조그만 거예요. 아주 조그만 것들이거든요. 집에 놔두는 조그만 조각상 같은 건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구데아가 너무 감사하고, 아니면 그 이후에도 구데아를 굉장히 혹은 신격화 해가지고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으로 의지해서 만든 거죠. 이게 되게 유명한 상이에요. 구데아 조각상. 이름이 써 있어요. 구데아라고. 그러니까 라가시 백성들에게는 이 구데아야말로 이젠 거의 구세주처럼 여겨지던 사람이죠. 이렇게 구티움이 한 100년간 지배를 해요. 100년간. 또 이 우르크 출신, 많은 도시국가가 있지만 우르크에 누가 있어요? 길가메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르크 출신 중에 선조 길가메시와 같은 그런 영웅이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영웅이 등장해요, 진짜로. 바로 우투헤갈이라는 사람이에요. 우투헤갈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구티움의 21번째 왕이었던 티리간을 죽이고 해방을 맞죠. 우투헤갈 같은 사람들이 영웅이 등장한 거는 사실은 혼자 잘나서한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뛰어난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야. 뛰어난 신하들. 그래서 우투헤갈의 뛰어난 신하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본인이 직접 우르의 총독으로 세워요. 우르라는 도시가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르 아니에요. 그 우르의 총독으로 세운 사람 중에 우르 남무라고 있어요. 우르 남무. 그 사람 총독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10년 후에 그 우르 남무의 손에 우투에갈이 죽는 거예요. 배신당해갖고. 그리고 이 우르 남무가 우르 사망조를 시작해요. 우르 사망조. 우르 사망조는 단순히 우르라는 도시국가 하나의 왕조가 아니라 우르를 중심으로 한 사망조면서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있잖아요. 거의 아카드 제국 수준의 버금가게 이걸 다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의 마지막 전성기예요. 우르 사망조 시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르 사망조. 우르 남무가 했던 통치 기간이죠. 이때가 2112년부터 2098년도쯤 되는 거죠. 아브라함 시대예요, 지금. 아브라함 시대. 그리고 그 아들 슐기도 정치를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다 잘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 우르 남무의 여러 가지 유적 중에 하나가 그때 말했던 지구라트. 이게 이제 달의 신 난나의 신전이죠. 나중에 아테네에 그 파르테논 신전 있잖아요.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예요. 파르테논 신전. 그 신전이 이 지구라트 참고해서 만든 거예요. 참고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이 지구라트예요. 그리고 저번에 말했지만은 함무라비 법전보다 300년이나 앞선 우르나무 법전이 있었고, 근데 그 우르나무가 구티움이 쫓겨났지만 계속해서 쳐들어 올라가거든요. 그 구티움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전사예요. 죽었지만 그 아들 술기도 정치를 잘하기 때문에 또 잘 이끌어 가죠. 잘 이끌어 가요. 근데 그 술기도 정치를 몇 년 했냐면 47년 동안.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하니까 안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기는 절대적인 중앙 집권 체제를 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다스렸죠. 그런데 술기가 죽고 이제 다음 세대 아마르신 슈신 때 가면은 그때 가면은 이제 우르도 결국은 엘람에게 다시 망하는 거예요. 아까 엘람한테 한번 정복당한 적 있잖아요. 근데 또 엘람에게 정복을 당하는 거죠. 엘람에게. 근데 그 엘람 역시 대규모 이 부족 연맹. 그러니까 엘람 역시 지금까지 한 번도 거의 등장하지 않은 아모리 족속이 바벨론이거든요. 이제 되거든요. 이 족속들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아모리 족속이 이 바벨론을 수도로 삼아가지고 바벨로니아 제국을 형성하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수메르 문명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죠. 그 아모리 족속 하면 누가 유명하냐면 함무라비가 제일 유명하죠. 함무라비. 이 함무라비 법전과 모세 법전을 비교하면 되게 유사한 것도 많고, 함무라비가 왕으로 등극한 게 1792년이에요. 1792년. 1792년이면 아까 야곱이 몇 살에 죽었어요? 1859년에 죽었죠. 그러니까 야곱까지 죽은 다음에 한 몇십 년 있다가 이제 함무라비가 등장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 그 말은 그 전까지는 메소포타미아가 혼란기였어요. 혼란기. 그러니까 족장들이 활동할 때는 메소포타미아가 혼란기예요. 혼란기. 힘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별로. 지금 이 얘기를 알아야지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나갔던 이유. 왜 갑자기 도시국가 우르에서 왜 나온 거야? 우르는 얘기했지만 작은 국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대단한 도시국가인데 거기 버리고 나온 이유가 뭘까?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르. 다음,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이야기가 전개가 됐고요. 다음은 이집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